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조선의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아리따운 생선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연하였지요. 연하는 날마다 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지나가는 사내들의 눈길을 모두 사로잡았답니다. 연하의 피부는 갓 잡은 광어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으며 그 눈빛은 막 그물에 걸린 고등어의 빛깔처럼 반짝였지요. 허리는 갈대처럼 가늘었는데 그 아래로 이어지는 둔부는 마치 물에 젖은 바위처럼 탐스럽고 도톰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하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뛰어난 무술 실력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연하는 매일 홀로 무예를 연마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유염하고 날렵했는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연아 아가씨, 오늘 고기는 얼마요? 늘수그레한 할멈이 물었습니다. 네, 할머님. 오늘 고기는 열량이에요. 연하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비싸구려. 그래도 연아 아가씨가 파는 거니 사야겠소. 연하의 미모에 반한 젊은 양반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연하 처녀, 나는 열량이 아니라 백량을 줄 테니 나의 첩이 되어 주겠소. 그 말에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소녀는 아직 시집갈 생각이 없사옵니다. 게다가 첩이라니요. 말씀도 마십시오. 양반은 그 대답에 실망한 듯했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룻밤만이라도. 연하는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나리, 제 고기는 장에서만 팔고 있사옵니다. 다른 곳에선 절대로 팔지 않사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양반은 부끄러워하며 꽁무니를 뺐답니다. 이렇게 연하는 날마다 장에 나와 생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연하의 손에 묻은 비린내가 사실은 땀 냄새라는 것을. 그녀가 매일 밤 몰래 무예를 연마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평소와 같이 숲속 빈터로 가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춤추듯 몸을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갑자기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연하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숲속에서 나타난 것은 마을의 건장한 총각 덕보였습니다. 아니, 연하 처녀? 이 밤중에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연하는 당황한 듯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 달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덕보는 의아한 듯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 구경을 하는데 왜 그리 땀을 흘리고 있소? 연하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이게 다 이슬이에요. 밤이슬 맞아서 그래요. 덕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지만 연하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덕보는 연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난데없이 왜구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왜구들은 마을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집들을 불태우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연하의 생선 가게도 왜구들에 의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가게 뒤편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왜구들 중 우뚝 선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바로 왜구의 두목인 무라카미였지요. 무라카미는 마을을 둘러보다 연하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호, 저기 숨어있는 계집은 뭐냐? 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연하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왜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무라카미는 연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는구나. 너는 이제부터 나의 여자가 되어라. 연하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무라카미는 껄껄 웃더니 말했습니다. 재미있구나. 내가 어떻게 나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무라카미는 연하의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연하는 놀라 소리지요. 이거 놓으세요. 무라카미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어떠냐? 연하는 무라카미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개똥 같은 놈들아! 감히 우리 마을에 무슨 짓이냐? 마을의 장정덕보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손쉽게 덕보를 제압해버렸지요. 하하. 이런 것들이 감히 나를 상대하려 들다니. 무라카미가 덕보를 해치려는 순간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제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살려주세요. 무라카미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덕보를 놓아주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로구나. 자, 이리 오너라. 연하는 천천히 무라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지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요. 저 건너편 산중턱에 있는 폐가로 가요. 무라카미는 의아해하면서도 연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가자. 두 사람이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걱정하며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저 꽃다운 아가씨가 저런 짐승 같은 놈의 소나귀에 불쌍해라. 우리를 위해 저런 희생을 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하의 눈빛 속에 숨겨진 결연한 의지를. 그녀가 이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음을. 폐가에 도착한 무라카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연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연하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무라카미의 팔을 비틀어 제압한 것입니다. 뭐야? 내가 어떻게? 무라카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연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짐승과 한자리에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내 손에 죽고 싶지 않다면 당장 이 마을에서 사라져요. 무라카미는 연하의 놀라운 무술 실력에 겁을 먹었지만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위협해. 연하는 무라카미의 팔을 더욱 세게 비틀었습니다. 당신의 그 큰 것도 내 손에 걸리면 한순간에 부러질 수 있어요. 그만 항복하세요. 무라카미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연하와 무라카미의 대치가 이어지던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지요. 연하와 무라카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라카미보다 더 크고 강해 보이는 체격을 지닌 사내였지요. 바로 일본의 유명한 장수 타케다 신겐이었습니다. 타케다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무라카미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라카미, 내 놈이 감히 나의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무라카미는 타케다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타케다님. 이건 그저. 타케다는 무라카미의 말을 자르고 연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동시에 연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했습니다. 내가 이 미천한 놈을 제압한 여인이로구나. 과연 대단한 실력이야. 연하는 경계의 눈빛으로 타케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쪽은 누구신지요? 타케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본의 장수 타케다 신겐이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무술 실력이 제법이군. 타케다는 연하의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타케다의 눈에 연하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가 들어왔지요.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깐, 그 흉터는... 연하는 놀란 듯 자신의 손목을 감췄습니다. 이건 그냥 어릴 적 다친 상처예요. 타케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거짓말 마라. 그 흉터는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지. 마치 매화 꽃잎 같은. 연하는 침묵했습니다. 타케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혹시 매화껌이라 불리던 그 분이 아닌가?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시나요? 타케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와 한때 자웅을 겨루었던 조선 최고의 무사셨지.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들었네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지금 산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타케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군. 이제 알겠어. 내가 그토록 뛰어난 실력을 지닌 이유를.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여전히 너를 데려가고 싶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 마을을 지켜야 해요. 타케다는 천천히 자신의 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실력을 보여야 할 거야. 내가 이기면 나와 함께 가야 해. 연하도 각오한 듯 자신의 기에 집중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기면 이 마을에서 물러나 주세요. 두 사람의 진검승부가 시작되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와 타케다의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아름답고도 위험했지요. 연하의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했고, 타케다의 강력하고 날카로운 공격은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대단한 실력이군. 타케다의 눈에서 감탄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연하도 숨을 가쁘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정말 대단하군요. 이런 상대는 처음이에요. 두 사람의 대결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타케다의 압도적인 힘과 경험 앞에 연하는 패배하고 말았지요. 제가 졌습니다. 연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타케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대단한 실력이었소. 하지만 아직 더 배워야 할 게 많아 보이는군. 타케다는 연하의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당신은 나의 것이오.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타케다는 연하의 반응에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오늘 밤 내 처소로 오시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소.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케다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정성스레 단장을 하고 타케다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기대감도 있었지요. 연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촛불 몇 개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연하는 조심스럽게 타케다 옆에 앉았습니다. 타케다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달빛보다도 밝구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타케다의 손이 연하의 어깨에 닿자 연하는 놀라 몸을 떨었지만 타케다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 연하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타케다의 손길이 연하에게 닿자 연하의 입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타케다는 그녀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고 방 안은 두 사람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는 타케다의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타케다는 연하의 부드러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가자 타케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 당신은 내가 만난 여인 중 가장 특별한 사람이오. 연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타케다 님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타케다는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소. 당신의 모든 것을.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타케다 님도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해요. 타케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나눌 것이오. 연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타케다는 자신의 전투 경험과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물었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케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에 감탄했소.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싶소. 연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타케다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본으로 가지 않겠소?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 연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타케다 님, 저는 서두르지 마시오.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겠소.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요. 타케다와의 한 달여의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연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 타케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연하는 몰래 마을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치는 작은 폭포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연하 왔습니다. 그러자 폭포 뒤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하의 아버지, 은퇴한 조선 최고의 무사였죠. 오냐, 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본 장수에게 졌어요.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노인은 딸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녀석이 왔었구나. 내 예감이 맞았어. 아버지, 그 사람을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 옛 친구의 아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적이 되었지. 연하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내게 우리 가문의 비전을 전수해 주마. 하지만 그 전에 노인은 연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녀석과 한 방을 썼구나. 연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녀석도 제법 실력이 있으니 내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야.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우리의 비전, 매화검법을 내게 전수해 주마. 그렇게 연하의 비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폭포 앞에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하야, 매화의 꽃잎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그 줄기처럼 강인하게 움직여야 한다. 연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점점 더 우아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좋아. 이제 내게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구나. 하지만 훈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근육이 아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가 훈련 중 쓰러지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좋다. 어떻게 할 테냐?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강해지고 싶으냐?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고향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타케다와 당당히 맞서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비전을 전수해 주마. 그날 밤 노인은 연하에게 매화신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내 몸에서 꽃향기가 날 것이다. 그 향기에 취한 적은 내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야. 연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매화향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검술은 더욱 아름답고 치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연하는 문득 타케다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더 강해져야 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타케다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떠있는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마을 어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매화향이 퍼져나왔지요. 몇 달간의 고된 훈련 끝에 연하는 드디어 매화신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타케다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오, 연하. 타케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타케다님, 오랜만입니다. 타케다는 연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한 걸음 물러섰지요. 왜 그러시오? 내가 그리 무서운가?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달라졌어요. 타케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달라졌다고? 어떻게? 연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타케다님, 저와 다시 한번 대결해 주세요. 타케다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이기면 그의 눈빛이 야릇해졌습니다.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잘랐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기면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타케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시오, 연하. 타케다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연하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하의 몸이 마치 꽃잎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의 공격을 피해냈지요. 오호, 실력이 늘었구나. 타케다의 눈에 흥분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여전히 그의 공격을 피해냈고 이제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타케다는 놀랐습니다. 연하의 검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환영이 시작하자 그 꽃잎들에 의해 타케다의 갑옷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술법이지? 타케다가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연하는 대답 대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퍼지는 매화향이 점점 짙어졌고 타케다는 그 향에 취한 듯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타케다의 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연하의 검끝이 그에게 닿아 있었지요. 제가 이겼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타케다는 잠시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너의 실력은 대단하구나. 내가 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연하를 향한 끈적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연하는 그 눈빛에 가슴이 설렜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약속대로 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타케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약속은 지키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시오. 무엇인가요? 타케다가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연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가 연하를 끌어당기자 연하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타케다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이제 그만. 타케다는 아쉬운 듯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말에 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타케다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몰아 떠나갔지요. 연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케다님. 타케다가 떠난 후 연하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승리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추대했지요. 연아야, 내가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그날 밤 연하는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덕보가 다가왔습니다. 연아야, 왜 이리 우울해 보이느냐? 승리했는데 말이야. 연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덕보 오빠, 난 정말 잘한 걸까요? 덕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잘했지. 우리 마을을 구했잖아.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진 것 같아요. 덕보는 연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병조의 높은 관리가 찾아온 것이지요. 여기가 그 유명한 생선 장수가 있는 마을이오? 연하는 긴장한 채 왕실 관리 앞에 섰습니다. 네, 제가 그 생선 장수입니다. 병조 관리는 연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가 왜구들을 물리쳤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훌륭하오. 하지만 자네에겐 더 큰 임무가 있소. 연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더 큰 인물아니요? 암행어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타케다는 우리의 첩자였소. 그가 자네를 시험한 것이오. 자네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요. 이제 자네는 조선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야 하오. 연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타케다는 첩자라고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이제 자네도 비밀리에 일본에 잠입해야 하오. 연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타케다와의 인연, 그리고 그와의 뜨거웠던 밤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암행어사는 연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는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암행어사의 눈빛이 야릇해졌습니다. 타케다와의 경험도 있지 않은가? 그걸 잘 활용하면 돼요.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킥킥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소. 나라를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하는 법이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암행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 새벽에 출발하게. 준비는 내가 다 해놓았소.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타케다와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지요. 타케다,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가요? 연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 연하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잘 있어요. 여러분, 꼭 돌아올게요. 연하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지요. 배 위에서 연하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타케다를 다시 만나게 될까? 그를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들까? 그리고 과연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연하의 가슴 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닌 조선의 비밀 요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일본에 도착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타케다의 도움으로 그녀는 궁정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타케다님, 큰일 났습니다요. 연하가 숨을 헐떡이며 타케다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연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 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요. 타케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궁정 안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매화향이 퍼져나왔지요. 어머나, 이 향기는. 지나가던 궁녀가 연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매화향에 취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연하가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궁녀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아, 그러시옵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요.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드디어 그녀는 황제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지요. 자, 이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황제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연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감히 내 집무실 앞에서 무얼 하느냐? 황제가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폐하, 소녀가 길을 잃어서. 그녀의 몸에서 매화향이 더욱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황제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이 향기 너무 좋구나. 연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폐하, 소녀가 폐하를 뵙고 싶어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황제의 눈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들어오거라. 연하는 황제를 따라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조선 침략 계획서를 발견했지요. 이거로구나. 연하는 재빨리 계획서를 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황제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내 후궁이 되어주느냐? 연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그건 소녀에게 너무 과분한 제안이옵니다. 그녀는 다시 매화향을 풍기며 황제의 정신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오나 소녀의 마음은 이미 폐하의 것이옵니다. 황제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 내일 다시 보자꾸나. 연하는 간신히 황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타케다에게 달려갔지요. 타케다님, 증거를 찾았어요. 타케다는 기쁜 표정으로 연하를 맞이했습니다. 잘했소. 연하,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소. 연하와 타케다는 일본의 침략 계획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가 조정에 알리기로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하와 타케다가 몰래 항구로 향하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뒤를 돌아보니 일본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연하가 당황해하자 타케다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맡겠소. 연하 당신은 어서 배에 올라타시오. 하지만. 연하가 망설이자 타케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서 가시오. 당신이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오. 연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로 달려갔지요. 타케다는 병사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이 여기 있는 한 너희들을 한 발짝도 못 가게 하리라. 타케다의 검술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그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지요. 연하는 배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타케다님. 타케다는 연하를 향해 외쳤습니다. 어서 가시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소.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타케다의 뜻을 알았지요. 타케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의 검이 번쩍일 때마다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도 점점 상처가 늘어갔지요. 연하, 부디 무사히. 타케다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연하는 멀어지는 배 위에서 타케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케다님,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무사히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침략 계획을 조정에 알렸고 덕분에 조선은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요. 연하야, 내 공이 크다. 아니옵니다. 전하, 모두 타케다의 희생 덕분입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들었다. 타케다의 희생을 잊지 않겠노라.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도록 하겠노라. 그날 밤 연하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타케다님, 보고 계신가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뺨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연하와 타케다의 사랑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